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빵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썸네일 한통령 방송 26년 1월 6일 방송 정청래의 속마음은 이해훈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 약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약간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이재명이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명청대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서 갑자기 쉴드 치는 듯한 이재명의 좀 편을 드는 듯한 그런 지금 발언을 해갖고 약간 좀 헷갈린다.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그 정청래의 속마음이 뭘까? 근데 이걸 갖다 또 어디서 나와서 했느냐? 김어준 방송에 나와갖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뭐 제가 정청래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또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 중에 하나를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그 안성기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갖고 오늘도 뭐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뜨고 또 많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들이 귀국을 했고 안성기 씨의 그 친아들 귀국을 했고 그 다음에 타이틀이 이렇게 뽑혔어요. 두 아들과 나란히 정우성, 이정재 상주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 대표로다가 정우성하고 이정재가 나왔다. 여러분 뭐 미담이죠. 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미담인데 우리가 뭐 제가 이제 영화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화를 갖다 또 소개를 하자면 아이고 베로이코님 모두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베로이코님.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서열을 갖다가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 보스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그 장례 위원장이 되느냐. 그러니까 장례 위원장 되는 사람이 이제 보스가 되는 거죠. 차기 보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장례 정차라는 게 굉장히 큰 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예, 누님 안녕하세요. 예, 저도, 예, 안녕하신지요. 예, 삼필교 형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연예인 뭐 아들들이 장례, 당연하죠. 상주로 하는 건 당연한데, 연예인 중에 대표적으로 정우성하고 이정재.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약간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뭐 이정재 씨야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뭐 오징어 게임 그걸로 일학 뭐 세계적인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우성 씨를 갖다 좀 생각을 하자면 한참 잘 나가다가
그 아들 문제가 있어서요. 혼의 아들, 자식.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단을 하고 무슨 광고료를 물어내느니 마느니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한 1년 중단했나요? 결국 다시 이제 컴백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컴백한다는 기사가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결국은 이제 안성기 씨가 이제 돌아가신 건데 여러분 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우성 씨가 이렇게 상주 역할을 한다는 의미는 그 정우성 씨한테는 이제 큰 의미가 있다. 제기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걸 갖다가 뭐 매니저나 나라금 나름대로 이해관계자들이 뭐 좀 그렇게 하지 않은 뭐 영화 보면 되게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밑 작업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하게 됐다. 진짜인지 아닌지야 모르죠. 예. 아이고 하나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나래는 정말 이 이름대로 이게 나래를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가다가 정말 이거 도대체 기사회생을 못할 그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 진정서 이렇게 왔고 박나래 전 매니저 박나래가 차량 이동 중에 뒷좌석에서 남성과 땡땡 행위를 했다. 시청각 쪽으로 강제 인지를 했다. 이제 하다가 지금 이런 것까지 나오네요. 네, 남자하고의 땡땡 행위까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걸 갖고서 변호사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서 사실이면 직장 내 괴롭힘이고 법원서 위자료 지급하라고 하면 박날에는 끝이다. 재기 불가능이다. 정말 하다가 정말 여러분 그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꿈에도 생각했습니다. 본인도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의 이 두 사건이 여러분 이제 이 김병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경찰은 관리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경찰은 13만 명 대한민국에 그 13만 명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경찰은 관리가 안 되고 검찰은 3천 명쯤 됩니다. 검사들이. 그러니까 3천 명은 관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직으로 보면 검찰 조직이 훨씬 더 유능하고 단단하고 효율을 갖고 있는 거고 경찰 조직이 게 방대하다는 게 좋게 들리지만 방대하다는 건 일단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인원은 많지만 힘이 없다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일이 지금 터졌는데 경찰서장이 동작구에 당시 경찰서장이 김병기 어, 의원하고 주고받은 거를 갖다가 이제 보좌관이 깐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한국일보 단독 김병기 경찰의 진술 코치받았다. 부인목하 의혹 봐주기 가능성이 있다. 이게 오늘 뜬 기사예요. 여기 보면 그 기사 1월 6일로 돼 있잖아요. 오늘 이게 이제 새로운 사실이 막 터지면서 그다음에 뭐예요? 또 SBS에서 또 단독 김병기 경찰서장과 직접 통화 커지는 의혹. 자, 거기다가 지금 그 보좌관이 뭐를 깠느냐? 이렇게 했으면 김병기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24년 이제 한 해가 넘어갔으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여름 동작 서장과 직접 통화했다. 확실히 서장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 서장이 크게 걱정하실 일 있겠냐?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된다.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자, 거기다가 또 이제 경찰하고 축하 파티를 했다. 24년 10월 동작서 간부, 그 다음에 김병기 의원, 김 의원 측근 세 사람이 서울 강남 모처에서 모임을 가졌다.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거리낄 게 없다는 차원에서 영원히 가자 의미의 파티였다.
되게 이제 이런 거, 영화에 보면은 왜 건배사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영원히 가자.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꼬리 자르게 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뒤통수 치고,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우성이 나온, 지금 정우성 얘기하다 보니까 정우성이 나온 영화도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아이고, 예, 예. 하나는 진짜 꼴값 떠네요. 그러게요. 요새 꼴값 떠는 세력들이 많아져서 한국에. 안은희님, 국힘은 왜 이럴까요? 이런 당에 한 대표님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고성국도 들어오고 김재원이 들어오라고 했다네요. 진짜 미쳤어요. 나도 경북이지만 김재원 너는 경북지사 꿈 깨라. 절대 안 찍는다. 주위에서도 절대 찍지 말할 거다. 그거 꼴통. 지금 보니까 경북지사 그 후보로 나오겠다고 지금 김재원이 그러고 있죠. 저는 그분이 한번 그래도 국힘에서는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도욱 제가 어제 방송했죠. 김도욱 의원이 사직을 했다. 그 뭐 정책위원장으로 있다가 4개월 만에 그 계엄사과하고 본인이 12월 달에 1주년만 계엄사과하고 그때 내가 그만 사퇴하겠다라고 미리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직서 낸 거는 이제 어제 사퇴를 한 거죠. 그분이 지금 이게 여론조사 보면 부산시장 후보로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가 되고 있는데 아니 그런 사람은 부산시장 돼도 될 것 같아요. 김도우. 저도 그 일면 김도우 의원 좋아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원이 무슨 대구시장 경북지사 김재원이 경북지사를 한다? 아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아니 지금 그 뭐죠? 대구 대구는 추경호가 지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론조사를 봤는데 추경호가 자기가 그 국힘에서 1위를 하네. 국힘 후보 중에 1위를 하고 여론조사 그걸 갖다가 추경호가 올려서 자기 스스로가 여론조사를 캡처해 갖고 추경호 그 페이스북 보시면 알아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추경호 스스로가 올렸는데 1등은 민주당이에요. 여론조사 1등은 민주당이고 그 누구죠? 국무총리 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이고 그다음에 2등이 이제 추경호고 국힘 중에는 1위 후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올렸는데 지금 뭐 참 추경호가 예를 들어 대구시장이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매칭이 안 되잖아요. 추경호와 대구시장이 이게 매칭이 됩니까? 예? 매칭이 안 돼요. 그나마 그래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약간 좀 매칭이 됐었는데 추경호 대구시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매칭이 안 돼요. 그건 뭐 저희 소관이 아니라 이제 대구 시민들의 결정이겠죠. 김부겸, 감사합니다. 김부겸이 지금 대구시장 후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1위로 나오고 2위가 추경호인데 그 1위하고 2위는 차이가 이렇게 박빙이 아니라 이 오차범위 밖으로 좀 벌어져 있습니다. 한 5%, 6%인가? 6%인가 7%인가? 이렇게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도 추경호는 좋다고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참 이게 영화 한 편 왜 영화에 보면은 그런 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경찰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무슨 사장이나 회장하고 이렇게 이제 뭐 언론인하고 이렇게 아삼육이 돼 갖고 그래갖고 주고받고 하고 서로 도와주고 비호해주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가 그때 한번 얘기한 거죠. 재밌게 본 그 뭐죠? 열혈사제 거기에서도 축이 그거잖아요. 경찰서장이 비리의 축이, 경찰서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이 나오고, 경찰서장, 시장, 그 다음에 검사, 부장검사 나오고, 이 축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 그 사장이 하나 나오고, 돈 있는데. 되게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거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경찰이 부패 경찰이면 누가 수사를 하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제 검찰이 없어졌습니다. 검찰청은 이미 폐지됐고 없어졌고. 그럼 만약에 경찰이 부패다 그러면 그걸 누가 수사를 해야 될까요? 경찰이 수사하나요? 그러면 또 봐주기? 자기 편 봐주기?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 지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 이재명이 대한민국 시스템을 완전히 지금 뽀겠다는 게 뭐냐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봐도,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서장을 누가 수사를 해야 돼? 아니, 동작구 서장을 갖다가 누가 수사를 해야 돼? 또 경찰이 또 수사를 해? 예? 그럼 이게 수사가 돼요? 옛날에는 검사들이 있을 때는 이런 거는 이제 검사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하나요? 공수처. 아니, 본인들이 너무 비리가 많고 본인들이 너무 말이 많은데, 아니, 무슨 뭐 겨 묻은 개가, 아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름대로, 아니, 공수처는 공수처 스스로가 지금 문 닫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처에서 이걸 수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도대체. 지금 한국의 시스템이 도저히 생각해봐도 앞뒤가 맞지가 않아. 이응정님은 장동혁이 지방선거 때까지 당대표 한다면 민주당 찍을 거임. 아니, 정말 그 이응정님 얘기한 대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동혁 체제로 만약에 6.3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면 20% 절대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좌석을 갖다가 투표하는 좌석, 뭐 시장, 구청장 다 포함해갖고, 시의원, 도의원 다 포함해갖고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국힘은 20% 이상 절대 차지할, 20% 미만. 그게 20%가 될지 15%가 10%일지 모르지만 2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아니, 누가 국힘을 찍어요? 나 지금 이해를 뭐, 아니, 국힘을 누가 찍죠,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자, 근데 이제 지금 김병기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왜 명청대전의 일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문진석은 누구냐? 원내대표의 수석, 이에요. 그러니까, 수석 부대표를 하다 보니까 원내대표가 이제 사표를 냈으니까 이제 자동으로 대행. 근데 이 대행은요, 일주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이 6일이잖아요. 11일 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게 돼 있습니다. 그건 보나마나 친정청래계에서 아주 다 장악할 거다.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가 있을 동안에 김병기를 카바를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진석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 직무대행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원내표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를 대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사과를 했어요. 일단 달래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수현, 박수현은 이게 정청래의 그 신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솔직하게 윤리심판원의 절차에 응하시는 것이 본인에게도 당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김병기가 버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스스로 탈당은 없고 자르려면 잘라봐라. 그리고 지금 버티고 그냥 배째라로 나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리심판원에도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수현 얘기는 뭐예요? 박수현 얘기는 정청래 얘기죠. 그럼 뭐라 그래요? 일단 무릎 꿇어. 이 얘기 아닙니까? 윤리심판원 와갖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어.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그 얘기를 갖다가 박수현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뭐 외부적으로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친 이재명계와 친 정청래계 명청대전에 아주 큰 싸움으로 이렇게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공천 사건, 뭐 강선우나 그런 김병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청래가 직접 얘기한 게 있어요. 저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는 이외에 다른 일이 없다고 믿고 있고 없기를 바랍니다. 있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 또 있다는 거야. 알고 있다는 거야.
이런 일은 어떻게 예상해서 할 수는 없죠. 이거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시스템 에러. 이 민주당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라 휴먼 에러. 이거는 김병기하고 강선우가 아주 독특한 인물이다. 걔네들의 그 야욕과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고 민주당까지 불통 튀기지 마라. 이렇게 지금 그래서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 이런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는 이외에 다른 일은 없다고 믿고 있고 없기를 바랍니다. 있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알고 있다는 거야. 또 터질 일이 있다는 거야. 아이고 정말. 자, 그래서 이제 정청래가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잘 보고 있어요님. 한 대표님 수고 많으세요. 예, 한동훈 대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거를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그냥 보고 이거 싸움의 제왕 아닙니까? 자, 한동훈 페이스북에다가 신정경유착 이럴 때 쓰라고 특검이 있는 거. 영화에나 나올 법한 정치 권력과 경찰의 유착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치 권력과 일부 기업인의 유착을 정경유착이라고 비판했는데 김병기 사태를 통해 정치 권력과 일부 경찰 간의 새로운 정경유착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래서 김병기 사건은 특검이 아니면 밝힐 수 없고 이럴 때 쓰라고 특검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정경유착이다.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누누이 갖다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공천 게이트 특검, 지금 김병기 특검, 강성수 특검 공천 게이트 특검이죠. 네, 통일교 게이트 특검, 항소 포기 특검 이 세 개를 반드시 해야 돼. 이제서야 오늘에서야 지금 국힘에서 이 공천 게이트 특검하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진작에 한동훈이 이렇게 외치고, 그러니까 확실히 한동훈이 인사이트가 있어. 먼저 이렇게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 통일교 특검도 맨 처음에 이 단어를 만들어낸 것도 한동훈이고, 통일교 게이트라는 단어를 만든 것도 한동훈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도 처음 주장한 게 한동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민주당 공천 게이트라는 이름을 것도 한동훈이고,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도 한동훈입니다. 아니, 지네들이 이렇게 따라올 거면 그래도 한동훈을 갖다가 좀 대우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고 흉내를 내야지. 아니, 할 거는 다 따라하면서 한동훈을 갖다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게 참 경찰이 참 이건 정말 경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왜냐하면 정작 당사자인 김경은 지금 미국 가 있어. 한국에 없어. 미국 가 있어요. 명분은 뭐냐? 우리 애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갖고, 애들 보러 갑니다. 하고, 지금 미국 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진우가 뭐라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진우가 저격수로 나섰잖아. 박날의 주사 임무는 득달같이 출국금지. 바로 그날, 출국금지를 누가요? 경찰이. 바로 출국금지 시켰더만, 민주당에 1억 주고 공천받은 김경, 출국을 허용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김경이 출국하고 이틀 후에 출국 금지 신청을 했다. 박나래는 뭐예요? 이거 터진 당일날 바로 출국 금지 해갖고 주사 이모는 해외 도피를 못했다. 김경은 뭐야? 빨리 가세요. 이틀 시간 드릴 테니까 빨리 비행기 표사해갖고 빨리 가세요. 간 다음에 출국 금지 시켰다. 이틀 후에. 그러니까 주진호 의원은 왜 그날 바로 안 했느냐? 그날 바로 했으면 김경이 미국 못 갔을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1억에 대한 미스테리인데 서로 아니래. 자기가 서로 가진 게 없대요. 1억. 일단 김경도 자기가 1억 주지 않았다.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보관하고 있다고 강선우 의원이 통화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사무장이 보관하고 있어요. 뭔 얘기야? 1억 보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근데 강선우 수술도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 나는 모른다. 돌려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받았다는 거죠? 도대체? 1억이 어디 갔다는 거야, 도대체? 예? 그 적은 돈도 아닌데, 1억이. 여러분, 이게 그 1억이 그 있어요. 제가 한참 날 때, 여러분 정말 아시면 알만한 굉장히 큰 기업인데, 거기서 이 배달하신 분을 제가 컨설팅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대기업에 그분 얘기가 007백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007백에 딱 현금으로 해갖고 넣으면 그게 딱 1억이래요. 네, 딱 맞습니다. 지금은 그 5만 원권이 나와갖고 1억이 넘을 수 있어. 예. 근데 그분이 배달할 때는 그때 5만 원권, 아니 5만 원권이 안 나왔을 것 같아. 5만 원권이 없을 때, 그걸로 딱 넣으면 1억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1억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 적은 돈도 아닌데, 1억이 어디로 갔을까요? 서로 지금, 준 적도 없다, 나는 돌려줬다, 이러고 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잘 보고 있었느님, 똑똑한, 한동훈 대표님.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정말 한동훈 대표는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인사이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은 무서워서 도망간 거지. 아이들 보러 간 건 핑계지요. 누가 봐도 다, 도망간 거죠. 일단은 피하고 보자. 도망간 거죠. 사필기정님. 그러니까 이게 왜 피해야 되냐면, 그렇게 이 기업 총수한테 은행에서 이게 IMF 때에 많이 일어났던 사실인데, 은행이 자기네들도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연장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기업에 통보를 해요. 은행에서 대출받을 정도면 이렇게 규모가 좀 있다는 거죠. 이 지는 실화인데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들으면 여러분이 뭐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갖고 통보를 받았대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통보를 받았대요. 그래갖고 와,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을 하나. 왜냐면 돈 딱 빼가면 자기 망하잖아. 현금 없으면 망하잖아. 그 돈 어떻게 빼가나. 결국 뭐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냐면 이게 데드라인이 점점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미리 얘기해, 뭐 6개월 전에 얘기해주고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회장님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임박할수록 걔 나중에는 어떤 전화가 오냐면 은행에서 그 회장님이 그래도 미국으로 좀 도피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일단은 그래도 오은호가 살아 있어야 그리고 뒷수습도 하고 제기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오은호가 구속되고 하면은 그럴 기회가 없지. 아니 오히려 은행에서 고나드라는 거야. 자기한테 피해 있어야 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미국 가세요. 이게 고나드. 이게 비슷한 거죠. 일단은 자기가 구속이 되면은 이거는 수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으로 가서 일단 도피해주고 연락할 것도 아마 전화통이 24시간 불이 날 거야.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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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변호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잠깐 지금 아주 난리가 났을 거야. 그 김경 그 전화에는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게 갖고 간 게 아닐까요? 근데 정말 제가 지금 얘기한 그 기업은요, 기적적으로 IMF 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미국에서 미국의 어떤 큰 펀드에서 엄청난 투자를 받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돈 장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놓고, 한국 기업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건 이제 주식으로 사갖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 주식을 갖다가 다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경영 지배권을 갖다 얻기 위해서. 네 배에 남겨놓고, 4배 장사한 거야. IMF 때 다 죽어가는 기업에다가 미국에서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5, 6년 지난 다음에 곱하기 4, 400% 수익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빼갔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당했죠. 우리가 IMF 통해서.
근데 왜 김영삼 대통령이 위대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IMF의 주역이 김영삼 대통령 아닙니까? 예? 아이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하려는 그 핵심. 이거 이해운과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썼잖아요. 정청래. 이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사필경이 민주당은 반미 어쩌고 하면서 자식들은 아니, 다 그래요. 예. 민주당, 조국도 아들 보냈잖아요. 그렇게 미국을 갖다, 이번에도 뭐라고 해요? 조국당에서 미국이 깡패냐? 트럼프 깡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들이 GW, 다녀갖고 뭐 전화하면서 조국이 그랬잖아요. 너는 이렇게 하고 나는 위부터 풀 테니까 너는 밑에부터 풀고 당신은 알아서 풀어. 그 나온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아들이 조지 워싱턴에서 공부한다는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두고 정말 쪽팔렸어요. 제가 조지 워싱턴에서 MBA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런 후배를 둔 적이 없는데 왜 하필 그 많은 학교 중에 조지 워싱턴일까? 예? 너무 한 그렇죠. 인생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블루마운틴님, 예, 오리발 장사. 안 되겠네. 질긴 오리발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오리발이죠.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이 이해운, 이 이해운이요. 이게 하루하루, 잠깐, 이 터지는 사건을 보면요. 더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힌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자, 오늘 터진, 이게 갑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돈에 관해서 계속 터지고 있는데, 오늘 터진 건 무슨 사건이냐? 아들만 셋이래요. 그래갖고 이제 삼남인데, 지금 현재 재산이 어떻게 돼 있느냐? 17억, 17억, 13억이야.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91년생이에요. 여러분, 91년생이면 어떻게 되죠? 지금, 25년, 25, 35이네. 한 해 바뀌었으니까. 지금 35세 아이가, 재산이 17억이래. 얘는 또 93년이면 뭐야? 33이야. 근데 또 17억이래. 그리고 97년이면 뭐야? 얘는, 얘는 29이네. 29인데 재산이 13억이야. 그래갖고 지금 기사가 어떻게 떴느냐. 이해운 자녀 금수저 삼형제 10억대 자녀 엄마 찬스. 이게 뭐냐.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우기고 있느냐. 그 증여를 갖다가 뭐 이렇게 비상장수식을 갖다가 해갖고 증여를 갖다가 해줬는데 총 증여세를 갖다가 1억 3천만 원 정도 납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당하게 다 했다. 그러니까 이 국힘의 박수영 의원이 그렇다 치자 이거야. 그런데 아니 학생이 그 당시에 이제 학생이었는데 2021년 당시에 아니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갖고 1억 2,900만 원을 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증여세는 어떻게 내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죽어서 넘어가는 돈이 상속세라고 하죠. 살아서 주는 돈 증여세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요율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재산을 넘겨주겠다라고 증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들이 그 증여세를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억 2,900이면 1억 3천이면은 이 1억 3천은 결국은 아들 돈이 아니라 또 이해운 돈이잖아. 그럼 1억 3천에 대한 증여세를 또 내야 되는 거야. 증여세를 두 번 내야 되는 거지. 그 주식을 갖다가 넘겨주기 위해서 증여세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증여세 낼 돈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또 증여세 1억 3천에 대한 증여세를 또 냈어야 되는 거죠. 네,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거를 갖다가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아주 돈 지랄을 하네. 이렇게 해서 돈잔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 육천생활노님 안녕하세요. 늦었네요.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늦게라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는데
이게 또 대박인 사실은 뭐냐. 이게 드디어, 조마조마했는데, 제가 그랬죠. 이거는, 이 정보를 모르는 한 이거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자, 이게 보면 이해운이 실적으로, 기획예산처, 지금, 잠깐, 돈을 만드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말이야. 송도시와 고속도로 건설 사업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 그때, 이해운이 항상 자랑하는 그 KDI 연구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원으로서 그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여기 시점을 보세요. 1999년 12월에 보고서를 작성했고, 한 달 뒤에 2000년 1월에 이해운의 남편이 영종도 잡종지를 갖다가 2000평을 매입을 해요. 왜? 자기가 보고서를 갖다가 타당하다고 여기 해야 됩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라고 KDI 이름으로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개발이 될 것이다. 라는 걸 갖다가 아는 거죠.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갖고 남편 쿡쿡 찔러갖고 돈 지금 얼마 있어? 다 몰빵해. 아니 뭐에 몰빵해? 아니 영종도 잡종지 있잖아. 내가 보고서 낸 거. 아 그걸 사야지. 그래갖고 2,000평을 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잡종 이거 총 맞지 않고야 잡종지를 2,000평을 살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확신이 없고요. 어떻게 잡종지를 갖다가 무슨 100평, 200평도 아니고 2,000평을 살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확신이 있죠. 보고서를 그렇게 썼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그걸 갖다가 다시 되팔아갖고 20억 원대 시세 이익을 봤다. 아니 이렇게 정말 돈을 갖다가 쉽게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런 이해운을 갖다가 지금 정청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장철민은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해운은 안 된다. 사퇴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철민 의원. 이게 진짜로 끝까지 갈 수 있어. 라는 의구심 가득한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못 간다. 이해운. 내려와야 된다. 오히려 본인이 사실은 결단하시는 게 스스로 그냥 사퇴를 해라. 민주당에 부담 두지 말고. 이미 만신창이지만 정말로 청문회를 버텨낼 수 있을 거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운 끝났다. 목표는.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정청래가 이걸 정면으로 뒤집었어요. 어디서 뒤집었느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갖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정청래하고 김어준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엄청 친합니다, 둘이. 자, 정청래.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은 존중하자. 이거를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해운, 당신이 그동안 해온 것은 우리가 그냥 못 넘어가겠어. 그런데 당신이 한번 넘어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의 결정이 잘된 결정이 되도록,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이건 뭐예요? 이해운 낙마시키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정청래의 뜻대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지금 민주당 국힘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아니, 민주당을 갖다가 정청래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당대표로서, 야, 내가 통과시킬 거야. 잔말 마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장철민 같은 그 민주당 의원들을 갖다가 겁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 잡소리 하지 마. 이해운 통과시켜야 돼. 어떻게든지 간에 이해운은 통과시켜야 돼. 그러니까 명분은 뭐예요? 대통령의 결정이 잘된 결정이 되도록, 옳은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 대통령의 체면이 쓴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의도가 그걸까요? 이재명의 면을 세우기 위해서? 이재명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직 청문회 날짜가 잡히질 않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문회를 이제 시작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정청래 쪽에서는 뭐를 갖다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거냐? 계엄. 계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겁니다. 딴 거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뭐 지금 뭐 후보가 무슨 뭐 기획하고 돈 관련 절대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어디서 물어볼 거냐? 그거는 국힘에서 물어보겠죠. 어떻게든 낙마를 시키려고. 하지만 정청래의 그 대표 주자들, 청문회 청문위원들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이게 계엄이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이걸 집중적으로 추궁할 거예요. 그러면 이해우는 옳다. 옳다 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내란은 감옥 가야 된다. 이렇게 증언할 겁니까? 아, 그러면 당신은 왜 거기, 저도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아, 이건 제가 얘기 아니라 이해운이 직접 얘기한 거야. 제가 그때 휩쓸러 다녀갖고 정신없이 휩쓸러 다니다 보니까 한번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게 내란은 정말 잘못된 거고 내란은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5번을 사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굳히고 정천내 입장에서는 그 이해운을 통해서 그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그럼 기사가 막 터져 나갈 거 아니야.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다. 막 기사가 나올 거야. 그래서 분위기를 갖다가 잡고 그다음에 그 이해운을 낙마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계엄이 잘못됐다. 내란 감옥 가야 된다. 아, 이 논리가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증인을 갖다가 하나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살려줘야 되는 거야. 이해운을 살려. 언제까지? 내 꿈이 이루어질 때. 정청래의 꿈은 뭡니까? 저걸 갖다가 내란 정당, 이 계엄 정당 이렇게 해갖고 해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국힘을. 그러니까 국힘이 해산되기 전까지는 이해운이 아주 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해운은 윤어게인의 대표 주자로 불리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입에서 딱 배신을 때리는 얘기가 나오고 알고 보니까 내가 속았다, 내가 미쳤었나 보다. 이거는 윤어게인이 아니라 이건 유성을 깜빵 가야 되고 내란 옹호자들 깜빵 가야 되고 이 당은 망해야 되고 없어야 돼야 되고 이 증언을 갖다가 이틀 동안 지금 국힘에서 뭐 이틀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간 이틀 동안 내리 연장 연장 그냥 도배지를 갖다 언론에 치고 그다음에 분위기를 딱 잡고 그럼 이게 뭐하고 맞물립니까?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6월 3일 날. 그 맞물려 가지고 정청래는 지금 이 국힘을 어떻게든지 해산시키려고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이해운을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고 있다. 자, 제가 오늘 한 얘기가 이게 맞아떨어지는지 어쨌는지는 시간이 몇 달만 지나보면 아시겠죠. 당장 이제 청문회가 지금 뭐 늦어도 뭐 한 2주 안에는 열리지 않겠어요. 청문회가. 네, 아무리 뭐 끌어도 그렇게 길게 끌 수가 없죠. 어쨌든 2주 안에 제가 말한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 그거는 청문회 현장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육천 생한동님, 국가 차원의 개발 사업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수 투기한 거죠? 확실한 이해,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깜빵 가야 되는 겁니까? 또 다른 장가놈, 정철민인가 저놈은 대전 충남 통합 메가시티 출마 포석 위에 어그로 끄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진중권. 이 장철민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이게 대전의, 뭐야, 통합 메가시티. 그거하고 또 연관이 있군요. 뭐, 참 여러분들은 저보다 정보가 많으세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순현 장로님. 사필정님, 죄명이 엿먹어라 이런 뜻인가? 사실은 이재명 체면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내란 정당, 정당 해산 목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뭐야? 이재명을 깎아내리는, 면을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을 깎아내리는 거죠. 잘 보고 있어요니, 이혜훈이 뱃속에 똥이 꽉 차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갔는데 자칫 아우당인데요. 돌다구니 봐봐요.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심술보라고 그랬잖아요. 돌다구니 심술보. 동화책에도 나옵니다. 심술보를 하나 띄려고 그러다가 2개 붙였다. 이것도 나옵니다. 예, 목사동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이해운도 제2의 이현주가 되는 건가요?
이현주보다 이혜훈이 더 망가질 것 같은데 느낌에는 더 망가질 것 같아. 예. 아니 이혜훈의 비리가 정말 매일매일 나와. 새로운 비리들이 매일매일 나오는 것 같아. 예? 더 망가질 것 같습니다. 윤 어게인과 개딸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군요. 그렇습니다. 육천상한우님, 혜원이 저 여자 재정 확대 반대하더니 그것도 뒤집었다는데요. 재정 확대 해야 한다고. 개딸 정권이 이어가기 딱 좋겠죠. 더 이상 오갈 데 없는 저 여자 재무 맡으면 찌시시키는 대로 나는 살림 곡간 열쇠 다 열어놓고 마음대로 쓰라고 하지. 바로 이제 그 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어제 그 방송할 때 그 1급수 그 방송을 그 길지 않은 방송입니다.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질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KBS에서 새 첫 초대 손님으로 한동훈 대표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이거 돈에 대한 이제 비리들이 막 이렇게 팡팡팡팡 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개념이 없는 사람, 이게 개인 돈하고 공돈을 갖다가 구분 못하고 이렇게 개념이 없는 그런 사람이 핸들링하는 돈이 얼마냐? 700조예요. 우리 1년 예산이 700조잖아요. 그 700조를 갖다가 떡 주무르듯이 여기 떼어주고 저기 떼어주고 야, 얘따 먹어라, 얘따 먹어라. 아니, 이게 가능하냐는 거야, 도대체. 이게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우는 통과할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국힘이 뭐라 그래도 일단 정청래가 통과시키겠다 의지가 있고 정청래는 지금 이해운을 어느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느냐? 국힘의 위원정당에서는 청구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국힘에서 뭘 해야 된다고 우기는 분들은 그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데마다 윤리위원회를 갖다가 신속히 구성하고 있다. 근데 앞에 붙는 얘기가 뭐냐면 한동훈을 겨냥한 윤리위원회를 속도전을 내고 있다. 이게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입니다. 한동훈에 대한 속도전, 한동훈을 징계하고 잘라내기 위한 속도전을 갖다가 지금 국힘은 지금 벌이고 있다. 아니 지금 국힘이 싸우는 게 없잖아. 뭘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그냥 주진우나 이혼에 대해서 몇 마디 얘기하고. 아니 딴 애들은 지금 하는 얘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뭐야? 딴 애들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오로지 한동훈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 어제 그 7명의 그 위원이 선출됐고, 이게 뭐야? 그 장동혁이 뽑았다는 거죠. 비공개로. 그래서 명단을 오픈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위원장을 어떻게 뽑느냐? 그 7명이서 서로 얘기를 토론을 해갖고 네가 하는 게 좋겠다, 네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호선, 그걸 호선이라고 그랬죠? 서로 이렇게 추천해갖고 선거 호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윤민우라는 사람이 뽑혔대요, 오늘. 그런데 동시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젯까만 해도 명단이 비공개로 있었는데, 오늘 뭐 언론사에서 명단 이름을 깠답니다. 7명의 명단 이름을 깠다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기겁한 얘기가 뭐냐? 한기호 기절 초풍할 사람들이 모였다. 윤리위원회. 정말 이런 사람이 윤리위원회에 자격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정명석, 여러분 JMS라고 그 변호인, 이 정명석인 그 뭐야. 여러분 그 이단 중에 JMS, 정명석의 앞글자를 따갖고 이거를 갖다가 모르시면 여러분 그 넷플릭스 작년에 한 6개월 전인가요? 넷플릭스에서 이 정명석에 대해서 이 무슨 그걸 만들었어요. 네. 정명석에 대한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기록 영화? 정명석이 어떻게 여자들을 갖다가 그렇게 했고 어떻게 교주로서 비리를 저질렀고 뭐 돈을 어떻게 모았고 제가 뭐 그런 거 여러분 그거 보면은 정말 기절초풍합니다. 저도 정말 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영화라는 영화는 다 보기 때문에 그것도 봤는데 와 근데 그 정명석 어?
그 쓰레기 정명석 지금 감옥에 있어요.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신도를 갔다가 무슨 뭐 성 무슨 뭐 해갖고 또 들어가갖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 정명석의 변호인이 지금 윤리위원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치겠어. 아니 그 사람이 윤리를 뭘 알까요? 예? 정명석을 갖다가 돈 때문에 변호를 해주고 돈은 엄청 많이 받았겠지. 이단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런 잣대로다가 무슨 윤리를 갖다가 따지죠? 아니, 이거는 지금 윤리위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뭐야, 2012년에 통진당에 입당했다는 의혹, 통진당에 입당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여러분, 통진당. 이거는 민주당보다 더 나간 게 통진당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 앞거는 뭐냐? 김건희 대학 동문이 또 윤리위원회에 들어가 있대요. 가지가지. 야, 정말 장동혁이 이 정도일지는 몰랐어요. 예? 다 이거 장동혁이 끌어모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윤민우라는 그 윤리위원장으로 오늘 결정이 됐다는 윤민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기사 나온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리위원들 오늘 첫 회의 열어서 위원 중에 호선해갖고 윤민우 가천대 교수를 갖다가 국힘 윤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힘 윤리위원장 선출된 윤민우는 사이버 안보 전문가다. 되게 이 윤리위원회 이거는 법률적으로 이게 맞냐던 되게 보면 법조인들이 하게 돼 있잖아요. 뭐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근데 생뚱맞게 사이버 안보 전문가.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뭘 했느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원과 군 정보사 등 국가기관의 자문력 이것도 좌파야. 미치겠어. 아니 도대체 이 국힘의 윤리위원회는 다 좌파 소굴입니까? 통진당 입당에 2단 정명석의 김건희 윤어게인의 그 다음에 문정부 자문력. 정말 아니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 그 한기호 씨가 기절 초풍할 사람들이라고 7명이. 그러니까 이게 까발겨지니까요. 이 7명 중에 3명이 즉각 사퇴를 했대요. 쪽팔려 갖고 즉각 사퇴를 했대요. 오늘 명단이 까졌는데 오늘 사퇴를 했대요. 쪽팔리다고. 그러니까 장동혁이 그렇게 얘기했겠지. 야, 이거 괜히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 비밀 보장입니다. 절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랬는데 이게 만천하에 드러났어. 만천하니까 도저히 쪽팔려갖고 못하겠다. 사퇴를 했답니다. 3명이. 50%.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국힘에, 아니, 무슨 놈의 희망이 있다고 아직도 한동훈 들어보고, 국힘 가서 뭐를 해야 된다, 뭐 비대위원장을 해야 된다, 무슨 도와줘야 된다, 한동훈이 무슨 국힘을 장악해야 된다. 아직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정신 좀 차리시라, 좀 치료 좀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을 드시든지 치료를 받으시든지. 예, 입시원생 한동훈님, 성폭행으로 감옥, 충남 금산에 본거지 있다네요. 신천지도 대전에 많이 퍼진 것으로, 지금 이게 정명석 얘기하는 거죠? JMS. 근데 여기 또, 골 때리는 게 뭐냐. 이 정명석이 감옥에 갔잖아요. 지금 이게 JMS는 이제 돈 때문에 이제 내전이 일어난 거야. 그 이인자가, 뭐 여자분인가. 그거 이제 뭐야. 넷플릭스 그 드라마를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또 어떤 분이냐, 그 여자분이, 지금 이인자라고 하는 분이 정명석 씨한테 여자를 갖다가 다 골라갖고, 젊고 예쁘고 어린 여자를 막 골라갖고 상납에 주역을 했던 그 여성분이 계세요. 이인자라는 분이. 그러니까 정명석이 갔으니까 다 재산을 갖다가, 이거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고 저거 자기 이름 돌려놓고 막 너무 웃긴다. 이단들이 하는 짓은 너무너무 웃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필긴 형님, 국힘 윤리위 명단으로 생쇼 진행 중입니다. 다들 돈 내고 보세요. 정말 그냥 보기 재미가 없어. 개콘이 망한다. 개콘이 망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정치인들이 코미디를 하기 때문에 개콘이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지금 그 이재명이 이제 중국 가고 시진핑하고 회담을 마쳤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웃겼어요. 여기 보면은
그 이재명이 시진핑한테 준 선물은 뭐냐? 주고받은 사람은 예. 중국 전설 속의 동물 기린도라고 있죠. 예, 이게 뭐 용도 아니고 기린도 아니고 뭐 다리는 여러 개고 그 기린도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예. 그 전설 속의 동물 기린도 금박 용문 액자 이 돈 좀 나가겠죠. 금박이에요. 예. 금박 용문 액자를 줬고 그 다음에 그 와이프한테는 뭐를 줬느냐? 타마 놀이개 뷰티 디바이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한 사진 보세요. 꽤 그래도 고급집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선물 주는데 그 받은 선물은 뭐냐? CD 한 장. CD 한 장. 노래. 이 평화사가 가수 출신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 구호 CD 한 장 구워 갖고 던져줬다는 거야. 넌 이 노래 듣고 나를 숭배하거라. 여러분 이게 CD 선물 혹시 이거 CD 선물 받아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이 백그라운드가 기독교 백그라운드라고 했잖아요. 한참 날아다닐 때 허망한 선물이 뭐냐? 이거요. 책하고 CD예요. 그 책이 뭐냐? 책도 읽을 만한 책을 주면 좋죠.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평생 한번 읽지도 않을 첫 장도 안 겨울문 되게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은퇴하기 전에 자기 설교집을 내요. 아니, 설교가 좀 좋은 설교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 설교를 갖다가 자랑스럽게 아니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목사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나면요 자기가 또 사인을 하네. 그 책 설교집을 갖다가 줘요. 그럼 제가 그걸 읽겠습니까? 야 정말 그 허망한 선물. 예? 그 목사님들이 인테리어를 만들어 갖고 주는 그 설교집. 예. 그 다음에 또 허망한 선물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해외를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교회를 참여하고 뭐 이렇게 교회 집회도 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외국인들이 있으세요. 외국인 이제 찬양팀 같은 데가 있어요. 어디서 왔냐고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너무 반가워해. 요새 막 코리아 막 먹히잖아요. 너무 반가워해. 예, 그러면서 자기 한국 가서 찬양하고 싶다. 한번 초대를 해달라. 뭐 저기다 하면서 주는 게 뭐냐면 자기 CD를 줘요. 자기 노래 부른 CD를 줘요. 예. 아니, 그러면 우리가 차에다가, 예를 들어서 CD를 갖다가 꽂고 옛날 차에는 이제 CD 꽂는 데가 있었습니다. CD를 갖다 꽂고 다니래도, 아니, 그래도 프로페셔널하고 들을 만한 CD를 갖다 꽂고 다니지. 그렇게 아마추어 CD를 갖다가 우리가 차에서 듣지는 않잖아요. 정말 허망한 선물이 중에 하나가 CD인데, 내가 오늘 CD 받았다는 얘기를 딱 듣고, 여기 이재명이, 이렇게 다 줄 거 다 주고 금박 주고 놀이개 주고 기껏 받은 게 그냥 와이프 CD 한 장 받았다. 너무 웃겼어 이것 때문에. 야 정말 허망한 선물.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린다. 그리고 뭐 샤오미 폰 이거다가 뭐 셀프 이렇게 셀카 찍어갖고 뭐 했다는데 샤오미 폰은요 필리핀 사람도 잘 안 씁니다. 암만 비싸도 샤오미 폰, 안 좋다는 얘기가 너무 파다하게 해갖고, 안 되는 기능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샤오미하고 이 구글이 호환이 안 돼갖고,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이 없어요. 구글 그걸 갖다 뺐잖아요. 구글 그거는요, 그 중국 폰에는 못 씁니다. 막아놨어요. 다운밖에.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 프로 갖다 받을, 그리고 샤오미 폰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애들이 편하게 생긴 들면 쓰고요. 샤오미폰 안 쓰고 돈 모아갖고 할부로 삼성폰을 씁니다. 경력치. 그래서 요즘은 경력치 많이 쓴다. 요즘. 내지는 그 뭐야. 저건 정말 이거 보고서 정말 웃겼습니다. 정말 중국 가갖고 뭐를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 육체연생 한동훈님, 윤리위원들을 비밀로 뽑는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데, 당에서 일종의 판사 역할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누군지도 몰라. 어, 적격 여부도 몰라.
민주국가 정당이라니 적반하장격으로 누가 명단을 공개했냐고 발작. 예, 너무 아니 처음이래요. 여태까지 윤리위원을 갖다 한번 윤리위원장 배우 다 오픈해 갖고 뽑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명 있는 사람을 불러오기 때문에 일종의 그 신뢰를 갖다가 구축할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됐잖아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공개로 명단을 똘똘똘 숨기고 지네들끼리 쿵짝쿵짝하다가 그게 우연히 기자들 손에 넘어가갖고 언론사에서 오픈이 되면서 이 사단이 난 경우가 정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국힘을 갖다가 아직 그 희망을 품고 있는 분들은 정말 좀 생각을 다시 해보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난 일주일 동안 한통용 방송과 이렇다라 방송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2월 29일에서 1월 5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 계좌로 후원하신 분 오두막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후원은 없었고요. 멤버십 후원은 미드급의 이렇다라 채널 SCY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그 오두막님께서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 평백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 어쨌든 저는 그 대표의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동훈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점프하는, 급 상승하는, 점프하는 마무리는 뭐냐. 국힘이 해체되면 한동훈 대표는 이제 급상승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국힘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뭐 거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방해, 홍준표 잽이 안 되고, 누가 됐든 잽이 안 되고, 한동훈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이 국힘이 한동훈을 붙고 있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지금 국힘을 붙잡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갖다가 조성하셔갖고 한동훈 스스로가 붙잡고 있는 국힘을 놔주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제가 기적이 필요하다고 표현한 게 그런 뜻입니다. 예, 육실현 장관님, 금강산 백년묵은 아르미들 소나무로 다 쓰러져가는 초가지 기둥에 써야 하나요? 비유 정말 딱 맞나요? 아니면 멋진 대골 기둥으로 써야 하나요? 한동훈은 좌우를 떠나 나라를 지탱할 동량인데 어디에 쓰임 받아야 하는지 답이 뻔한 것 아닌지요? 맞습니다. 지금 국힘에 매여갖고 그렇게 초가집 살리겠다고 애를 쓸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뭐야,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한동훈이 지금 계속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한국의 어떤 시스템이 무너지고, 다 그렇다. 여러분, 제일 결정적인 게 뭐냐, 한동훈 대표가 그 일급수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이 근본적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결국. 왜냐? 미국하고 관세 협상 그 첫 단추를 정말 잘못 끼웠다는 거야. 자기 죽을까 봐. 뭐 이거 내란이다. 무슨 무슨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교회를 타는 막 이렇게 겁을 주고 너 정말 대북 송금 너뭐 관타모 갈래? 이렇게 막 암시를 주고 하니까 바짝 졸아갖고 시작을 갖다가 3,500억 불에서 시작했다는 거야. 달러로. 예? 협상의 시작을. 그러니까 그게 그냥 딱 바텀이 된 거예요.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야.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먼저 제시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먼저 제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재명이 먼저 제시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3,500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미친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얘기야. 그래갖고 결국은 우리는 뭐야, 결론은 뭐야? 협상에서 밀리고 밀리다가 결국은 천조를 갖다가 갖다 바치고 매년 200억 달러씩 현금으로 꼬라박게 생각.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뛰고 있고 물가가 뛰고 있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예. 지금 이게 나라가 이렇게 많이 가는데 지금 뭐 국힘 정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그거 하나 살리자고 지금 한동훈이 힘을 뺄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일단 나라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초가집은 그냥 무너지게 놔주시고 나라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오늘도 지금 1시간 10분 정도 방송을 했는데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직도 51분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14,000명은 빨리 건너뛰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화요일인데 즐겁고 행복한 화요일 저녁 되시고요. 저는 또 변함없이 내일 수요일도 저녁 7시 30분 한통령 정기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육신의 감독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은 글로 방송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